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국경 보안 문제에 대한 상원 하원의 협상팀이 어젯밤에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원칙적인 합의, Deal in Principle가 만일 상하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제2의 정부 폐쇄가 피하게 되고 또 멕시코 장벽 문제가 일단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 17인의 협상팀이 내놓은 원칙적인 합의안이 사실은 아직 파이널이 아닙니다. 오늘 내일까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합의안은 이제 각 당 지도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상하원을 통과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만이 유효하게 됩니다. 현재로 나온 여러 쪽의 반응을 요약하면은 화이트하우스 쪽에서는 wait and see의 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수 진영에서는 일단 쓰레기 같은 딜이다 하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의 시발점으로 잡은 텍사스, 엘파소에 모인 군중들은 Build the Wall을 크게 외쳤습니다. 만일 의회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몇 가지 옵션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합의안을 수용하는 겁니다. 제2의 정부 폐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합의안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의 강력 보수층의 단합을 자극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합의안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우회하는 겁니다. 즉 원칙안을 받아들이면서 양면 작전을 피는 겁니다. 여전히 National Emergency를 선언한다든가 또는 Executive Order를 내린다든가 타 부처의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젯밤에 이루어진 협상팀의 합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 합의안에 대한 반응은 어떤 것인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의 여지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합의 내용입니다. 17명의 민주당, 공화당, 상원, 하원 의원들이 모여서 국경 보안 이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멕시코 장벽과 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한 협상팀이 그동안 협상을 벌였는데 합의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선 장벽 건설 자금을 13억 7,500만 달러로 제공을 한다. 그래서 55마일에 걸친 물리적인 장애물을 짓는다. 이것은 주로 취약 지점인 리오그란데 밸리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액수가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이 57억 달러인데 여기에는 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제안한 것이 25억 달러였는데 여기보다도 크게 적습니다. 민주당이 당초에 제안했던 것이 13억 달러인데 이거보다 겨우 7,500만 달러가 늘어난 액수입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 요구했던 이민국의 불법 이민자 억류시설 제한 문제, 그러니까 억류 인원을 4만 500명으로 제한한다. 이것은 이제 민주당이 요구했었는데 이것을 철회했습니다. 원래 민주당의 의도는 ICE가, 그러니까 이민국 경찰이 이 구금시설을 국경 침입자의 체포 구금용으로 쓰지를 않고 불체자를 체포해서 구금하는 시설로 사용을 했습니다. 민주당 쪽의 의견은 도시라든가 농촌 지역의 근로자들을 무차별 체포 단속하는 것은 인권 문제도 야기할 수 있고 또 1,100만 명이나 되는 불체자를 모두 잡아들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민국에서 할 일은 국경지대에서 단속될 수 있는 사람만 체포 구금해라,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강력한 반론에 부딪혀서 어제 이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또 몇 가지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장벽을 지어도 콘크리트로는 안 된다. existing technique로 해라, 이런 얘기인데 벽이라기보다는 뭐 펜스의 개념 정도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sensitive area에 대한 제한입니다. 민감 지역에 대해 제한인데 환경 문제라든가 또는 커뮤니티의 문제가 있는 것을 고려해서 민간 지역에는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DHS에게
17억 달러의 예산을 증액한다 하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새 기술을 도입한다든가 세관 항구의 보안을 강화한다든가 인력을 보충한다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인 위원회의 원칙적인 합의 내용은 골격이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데 아직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원래 합의안 자체가 아직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협상팀의 주역인 리처드 쉘비 엘라바마 공화당 상원의원이고 상원 세출위원회의 위원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안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We hope so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치 머코넬 공화당 상원 총무는 Get it done 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계층 또 보수 언론들은 직접적인 비난을 즉시 쏟아내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팍스뉴스의 호스트인 션 해네티는 이 딜은 garbage compromise, 아주 쓰레기 같은 타협이다 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또 보수 진영의 의원인 마크 미도우스, 노스캐롤라이나의 하원의원인데 이것은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텍사스 엘파소에서 연설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청중들에게 지금 막 의회 협상팀의 소식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We're building the wall anyway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는 장벽이 필요하고 건설이 되어야만 하고 신속하게 이것이 건설되어야 한다라고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이때 청중들의 반응은 일제히 USA, USA, build the wall 이것을 연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몇 가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회의 합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과 그의 표밭, 정치적인 기반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2의 정부 폐쇄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의 합의안을 수용하고 동시에 우회하는 전략입니다. 일단 13억 달러를 받고 나머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려서 각 부처에 숨겨놓은 잉여 자금을 끄집어내서 건설비로 충당한다. 이것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의회도 살고 벽도 짓고 정부 폐쇄도 피하고 이런 묘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행정명령, 소위 executive order라는 것이 여기까지 미칠 수 있는가 이것을 따져보자는 의견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고려의 대상이 되어온 National Emergency 선언, 펜타곤의 자금을 전용하는 것인데 그러나 민주당의 제소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고 또 공화당 내 일부 상원의원들의 이탈표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엘파소 연설은 사실상 2020년을 겨냥한 그의 재선 선거운동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쟁점이 여전히 이민 문제, 국경 보안 문제가 강력하게 등장할 것이다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이민 문제, 불법 또는 합법을 막론하고 이 나라의 뜨거운 쟁점이 다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wait and see의 태도인데 의회는 오늘 내일 최종안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정도가 이제 마감일 전에 남아 있습니다. 이 안에 묘안이 나오게 되면 제2의 정부 폐쇄가 피해가게 되고 아니면은 또 한 번 홍역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2월 12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회가 어제 국경장벽 예산 마감 시한을 나흘 앞두고 원칙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에 서명하면 추가적인 연방정부 셧다운은 피하게 됩니다. 양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 중 13억 7,500만 달러만 이번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민자 구금을 제한하라는 요구를 철회했고 공화당은 이민세관 단속국이 현재 구금 수준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 추가 자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늦게 공개된 타협안에 보수 세력이 반발하고 있어 셧다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텍사스주 남부 국경지대인 엘파소에서 대중연설을 통해 연방의회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국경장벽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엘파소에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는 어떤 방식이 됐든 국경장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한 시설에 규모를 줄이는 합의안에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경장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셧다운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주군이 시리아 내 아이시스 척결을 위한 마지막 전투에 나선 가운데 아이시스 세력의 극렬한 저항으로 소탕작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습 과정에서 어린이 7명을 포함한 16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시작된 아이시스에 대한 공습에서 8명의 여성과 1명의 노인, 어린이 7명 등 16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이번 전투로 시리아 민주군 대원 9명이 사망했고 수십 명의 대원이 아이시스에 억류돼 인질로 잡혀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인공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이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어제 언론이 입수한 우주안보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국방정보국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우주 방위 체계에 도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인공위성을 직접 파괴하거나 탐지 능력을 떨어뜨리고 교란시키기 위한 레이저 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1,500만 명) 이상의 신도를 가진 남침내회에서 대규모 성비 사건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고위성직자, 자원봉사자 등 380여 명이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7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텍사스주 대형 언론사들인 휴스턴 크로니클과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7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학대를 당했으며 일부는 낙태를 경험했고 여러 피해자들은 가해자들로부터 합의를 종용받기도 했습니다. 눈 대신 비가 많이 내리는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이 약 30년 만에 폭설로 뒤덮었습니다. 눈은 워싱턴주뿐 아니라 위스콘신, 일리노이 등 중서부, 뉴욕, 뉴저지주 등 북동부도 하얗게 덮었습니다. 최근 폭설이 내리는 날이 계속되자 워싱턴주 의회는 어제 모든 청문회를 취소했고 이날부터 이틀간 학교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시애틀 도심 지역은 이달 들어 세 번째 눈폭풍이 강타했습니다. 시애틀의 터쿠마 국제공항에는 2월 들어 현재까지 14.1인치 눈이 쌓여 연평균의 2배이자 약 30년 내 가장 눈이 많이 내린 달을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아이스스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시카고 지역에 얼음비와 눈이 계속 내리면서 노면에 약 0.5인치의 얼음이 쌓이겠습니다. 이 얼음으로 전 지역의 노면 상태가 미끄럽고 공항의 항공기 취소 사태가 계속됩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이크쇼어 시카고 리버 지역을 가로지르는 도로의 교각 철근에 균열이 발견돼 이 지역 자동차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부터 막힌 북향 레이크쇼어로 이 길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랜돌프와 웨코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공사는 오늘 오후에나 완성될 것으로 기대돼 이 지역 교통 혼잡은 오늘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이 길로 하루 약 6만 대의 차량이 통과합니다. 특검과 쿡카운티 검찰은 전 경찰관 제이슨 벤다에게 대한 형량을 제고해 줄 것을 주 대법원에 청원했습니다. 이들은 라킨 맥다너를 살해해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가 6년 9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재연도를 신청한 것입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총기에 의한 폭력죄를 형량 선고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 9시까지 아이스스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흐리고 낮부터 밤까지 1인치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34도, 밤 최저 18도. 내일도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은 20도대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27도, 밤 최저 22도. 목요일 흐린 가운데 한때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42도, 밤 최저 16도. 금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24도, 밤 최저 14도입니다.